자, 오늘은 그 수능 특강 67페이지라고 그랬지? 67페이지에 있는 이진유의 속 3위인곡이에요. 속 3위인곡. 근데 원래 우리가 3위인곡 하면 그 대명사 3위인곡이 원래 많아요. 근데 우리가 3위인곡 하면 정철의 3위인곡 먼저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항상 저거 할 때 3위인곡 3위인곡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야. 누구를? 미인을. 근데 미인이 아름다운, 그러니까 우리가 미인하면 우리는 현대 주로 이제 현대 버전으로 한다면 미인이다 그러면 주로 여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옛날에 미인은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요. 미인은 곧 임금이었습니다. 미인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 그 피미일인.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을 미자가 수식하는 사람은 열의 아홉은 다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사자에다가 왕,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 그러니까 이진유의 속 3인곡은 그러니까 정철은 언제 때 사람이야? 3인곡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정철은 선조 때죠. 근데 영조가 더 빨라? 선조가 더 빨라? 선조가 더 빠르죠. 이 속 3인곡은 영조 때니까 3위인곡 정철의 3위인곡보다는 좀 늦죠. 여기서 3위인곡 정철의 3위인곡에 이은 속편 미인곡이 뭐였어요? 속미인곡이었잖아. 속미인곡. 속이라는 게 이을 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범죄도시가 맨 처음에 나왔다. 그럼 범죄도시의 속편하면 범죄도시 2인 거 아니야. 속이 이을 속자입니다. 그러니까 3위인곡은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인데 그거의 속편에 해당하는 3위인곡이다라는 뜻에서 이을 속자를 써서 속 3위인곡. 그러니까 속 3위인곡 하지 말고 속 3위인곡 하면 의미 전달이 더 잘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정철의 3위인곡을 자꾸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정철의 3위인곡 하면 일단은 그것도 역시 정철의 3인곡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선조 임금이 유배를 보냈어. 그러니까 임금과 헤어진 상태, 즉 시적 화자는 유배지에 있거든요. 유배지에 있는데도 그냥 무조건 뭘 그리워하는 거예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울 이진유의 속 3인곡 또한 배경은 유배지예요. 그리고 역시 임금을 그리워할까요? 그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다면 유배지에서의 괴로움은 정철은 나타내질 않았어요. 근데 이진유의 속 3인곡에서는요. 괴로움이 많습니다. 이 측면이에요. 이것에 대한 차이를 아마 많이 물어볼 겁니다. 하나씩 보시죠. 하나씩. 반개에 있는 내 집 비어 있는 데를 누가 지킬고. 일단 여기에서 한번 끊어볼까? 길어서 두 호흡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자, 일단 볼게. 모르면 중간중간에 선생님 설명을 끊고서라도 물어봐야 합니다. 잘 보세요. 3년을 끊고 임을 떠나 끊고 해도에 끊고 유배되니 끊고 3년을 임을 떠나서 3년 떠나서 그러니까 유배된 지 3년이 된 거예요. 유배된 지. 그러니까 대략 이때가 아마 1727년일 겁니다. 왜냐하면 1724년? 4, 5, 6? 아니다. 5년. 여기서 3을 빼면
1725년도, 6년도, 7년도 3년째 썼으니까 요때 썼으니까 아마 유배 온 지는 1725년에 유배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배 생활을 이미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야? 3년째 하고 있는 거야. 3년을 임을 떠나. 여기서 임이라는 것은 군주인 누군 거야? 임금이죠. 굳이 얘기하자면 영조입니다. 영조. 우리가 학교 내신 시험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수능에 나올 작품의 예상 문제라고도 예상 작품이라고 봐도 돼요. 면왕정가는 안 나올 거예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시험 잘 보면 돼. 머릿속에 잘 넣고. 자, 근데 3년을 임을 떠나 해도에 유배되니. 해도가 뭐야? 바다, 제주도? 제주도로 유배 당했다는 것은요, 진짜 저 새끼 죽일까 말까 하다가 죽이진 않겠다라고 보내는 곳이 제주도예요. 자, 우리 제주도 가려면 편안히 비행기 타고 가야 되지 않아? 배 타고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전장치가 잘 돼 있잖아. 옛날에는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잖아. 반은 죽어요. 그냥 바다에 그냥 빠져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나침반이 어디 있고 GPS가 어디 있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광해군이 제주도 가지 않아요? 제주도로 간다라는 것은요. 저 새끼 죽여? 아, 네, 죽이지 않을게. 이 정도 급의 잘못인데 제주도도 있지. 그 다음에 또 유배 얘기하니까 북천가 작년에는 이제 수능에 나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북쪽으로 유배 갈 때 불렀던 노래거든요. 북쪽 유배는 우리 소위 아우지탄강이라고 하는 함경북도 삼수 갑산 거기는 들어가면 못 나온답니다. 나오는 길도 몰라서. 그리고 거기 유배지에 가다가 그냥 호랑이에 물려 죽고 그냥 그런데요. 깊고 깊은 산골이어서. 그러니까 진짜 잘못했다. 그럼 제주도를 보내거나 이제 함경도에 있는 삼수갑산 쪽에 보내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봐요. 근데 또 많이 가는 그 유배지가 추자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추자도. 들어봤니? 검색해보면 돼요. 멀어요. 이것도 이제 그 저기 서쪽, 남서쪽에 맨 끝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도 이 섬은 좀 크기라도 하죠. 자, 그래서 3년을 떠나서 그러니까 임금에게 너 유배 가라라고 해서 3년 유배지에 추자도로 갔더니 유배진 추자도로 갔더니 3년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유배되니. 자, 꼼꼼히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매 언제 끊고 무심하여 끊고 임에게 끊고 득죄했나 끊고 득죄. 우리 아이템 얻을 때 뭐라 그래? 득템이라고 하지. 그럼 죄를 얻은 건 득죄입니다. 죄를 얻었나? 내가 언제 무심하여 님에게 득죄했나? 하나 더 할게요. 임이 언제 끊고 박정하여 끊고 날 대접 끊고 소리했나 끊고 이 부분을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묶어볼게요. 득죄하다가 서술어, 소리하다가 서술어라고 한다면 이 주체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고요. 소리한다는 것은 님이 주체가 되는 거죠. 맞지? 두 번째를 A, 세 번째를 B라고 했을 때 내가 언제 무심해서 내가 언제 이렇게 잘못해서 임에게 죄를 얻어서 이렇게 유배해 왔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균이가 얘기한 대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죄를 얻어서 유배지에 온 거야 라는 거야. 이미 여기에서 원망과 서러움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님이 언제 박정 야박하다 할 때 정이 야박해서 날 대접하기를 소홀히 했나 라고 얘기하면서 또 역시 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좀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잘 봐라.
내가 언제 무심하여 마음을, 그러니까 님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니면 그릇된 마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임금으로부터 죄를 얻어 내가 이 취자도라는 유배지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거 오케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미 나를 싫어하는 거냐? 아니야. 우리 임금님께서는, 우리 전하께서는 언제 나에게 그렇게 야박해서 날 대접을 이렇게 소홀히 한 적도 없으신데, 그럼 유배 왜 간 거야? 난 죄도 없고 임금도 나를 싫어하지 않는데 왜 유배 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다 간신들의 모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유배해 온 것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 여기서 님에 대한 원망이다 그럼 마저 틀려? 아니에요. 그거 메모하실래요? 여기서 원망과 서러움이 있다라고 해서 이 원망과 서러움을 야기한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임이다 그럼 틀리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간신들의 모함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단서가 여기 있어요. 내 얼굴 끊고 고왔던지 끊고 질투하는 건 끊고 묻 여자로다 끊고. 내가 잘나긴 했지. 그래서 내 얼굴이 고왔던지 질투하는 건 묻 여자로다. 질투에 의해서, 즉 간신들의 모함 플러스 간신들의 질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줄에서는요, 자신이 유배지에 온 이유를 제시하는 거죠. 그건 질투다. 질투의 원인이 뭐라고요? 여자들의 시기심, 타인의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만 더 해보고 좀 더 설명할 게 있어서요. 유한한 끊고 이내 몸을 끊고 선음한다 끊고 이르롯에 끊고. 유한하다라는 게 한자를 잘 보면 한계가 있다. 인간의 유한성, 그 유한이 아닙니다. 유한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유가 그윽하다, 곱다, 하는 한가롭다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한하다라는 말은요, 주로 여성의 좋은 인품, 참 저 여자 괜찮다, 성격 좋고 행동 거지도 바르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한 끊고 이내 몸을 끊고 선음한다 끊고 이르롯에,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착할 선자이긴 하지만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음은 음란하고 음탕하고 문란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음탕한 짓을 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성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잘 갖추고 있고 말과 행동 거지도 틀림없이 올바른 행실을 갖고 살아가는데 선음한다라고 얘기하는구나. 음탕한 짓을 잘한다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선음한다, 이른다, 선음하다라고 이르는 사람들은 누구야? 묻 여자예요. 질투하는 묻 여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기는 모함을 받아서 어찌할 수 없이 이 취자도라는 유배지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괜찮아? 자, 여기서 중략이 돼 있는데 되게 길어요. 유배 가사는 원래 길어. 할 말이 많잖아. 자,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보면 지금 작가는 이진유라는 신하예요. 조선 영조 때 중앙정권에 있었던 신하인데 지금 화자는 계속 지금 누구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뭘 확정했냐면 화자의 목소리는 여성으로 설정했다. 요거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괜찮지? 괜찮죠? 자, 메모했죠? 그 다음 계속. 추운 겨울 끊고 깊어지고 끊고 육지는 끊고 못 통하니 끊고. 섬에 유배되어 있으니 육지와의 단절이죠. 이 부분은. 그리고 추운 겨울 깊어졌다라는 것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춥다라는 것은 일단 그렇죠. 촉각적 심상이 있고요. 추운 겨울이니까 플러스 맞습니다. 계절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는 거죠. 괜찮아? 그 다음에 양식도 끊고 핍절컨을 끊고 반찬이야 끊고 의논하며 끊고. 얘들아, 양식이라는 게 뭐야? 먹을 것이죠. 그러면 겨울에 추우면 먹을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핍절이 뭐냐면 말이 어렵죠. 핍은 우리 결핍. 핍이 뭐야? 결핍할 때 핍이 뭐예요? 부족하다. 맞아. 결핍은 그래서 없거나 부족한 거예요. 결은 없으니까. 봐봐. 좌석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좌석이 비어 있으니까 결석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결핍은 없거나 모자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핍절. 절은 뭐야? 끊어진 거죠. 그래서 모자라거나 거의 바닥에 닿았거나 양식에 대한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커트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도 핍절한데 먹을 것도 없는데 같이 곁들여 먹는 반찬은 뭘 먹을까를 생각할 겨를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반찬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뭐 유배 생활에 열악함을 드러내는데 부족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반찬을 의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치다라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염장을 끊고 못 먹거든 끊고 어육이야 끊고 바랄 소냐 끊고. 일단 바랄 소냐 바랄 수 없다라는 서리적 표현, 서리법이고요. 얘들아, 염장이라는 게 뭐야? 그래, 소금으로 간하는 거예요. 얘들아, 소금이 그렇게 중요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뭐 건강 생각해서 나트륨 뭐 줄인다라고 하지만 옛날엔 그런 정보 없었잖아. 소금이 있어야 맛있는 거예요. 근데 염장, 소금 간 돼 있는 것도 못 먹는데 하물며 물고기나 육고기를 바랄 수가 있겠느냐. 소금으로 절여진 반찬 따위도 제대로 못 먹는데, 기본적인 반찬도 못 먹는데 특식이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나 육고기를, 고기 반찬을 바랄 수가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섬안 끊고 수십리에 끊고 일년초가 끊고 희한하다 끊고. 이건 해석이 좀 어려울 거예요. 섬 안에 나름대로 이제 수십리의 길이 있는데 여기에 풍경을 얘기한 겁니다. 섬 안에 수십리에 1년초짜리가 1년초 한 해살이 풀이죠. 한 해살이 풀이 있는 게 되게 희한하다. 이 희한하다라는 것은요. 이게 취재도가 거의 남쪽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제주도 말고 거제도만 가도 어떤 나무들이 있는 줄 아니? 동남아에서나 볼 수 있는 야자나무 같은 게 있어요. 거제도만 가도.
우리나라잖아. 제주도까지는 안 간 거잖아. 그런데도 거기에는 야자나무 있어요. 거제도 하면 어느 정도로 날씨가 좋으면 선생님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아마 누구누구랑 갔지? 김병생하고 갔나? 김병생하고 안 간 것 같은데 옛날에 수능 날 우리가 선생님들께 여행을 갔는데 거제도로 갔거든요. 11월이잖아. 근데 선생님 거제도에 내리자마자 짐 풀고 거기 몽돌 해수욕장에서 놀았어요.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한지 왜? 선생님 욕한 거 아니야? 미친놈?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어? 마음의 소리 아니야? 마음의 소리? 되게 따뜻해요. 그 양말을 벗고 이렇게 모래 없고 돌로 돼 있는 데 있잖아. 발로 이렇게 밟으면 따뜻해요. 11월인데도 햇빛이 막 받아서. 그리고 물에 들어가 볼까 했더니 들어가 봐 했더니 그냥 청바지 입고 이렇게 쭉쭉 들어갔는데 안 차고 들어와 해서 선생님들끼리 그 놀았어요. 핸드폰 빼고. 하물며 취자도도 많이 남쪽이란 말이야. 거기에 본 자연물이 희한하다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이야? 화자가 육지에 살다가 새로운 바다 환경, 섬 환경에서 보니까 자기가 살던 곳과는 다른 생태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섬 생태 환경에 희한함을 느끼는 겁니다. 신기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희한하다. 그럼 이렇게 내가 살던 곳과는 낯선 곳이다. 그래서 힘들어 이거예요. 낯선 곳에서 힘들어 뿌앵 이거예요. 그래서 예상 문제 이 부분을 밑줄 치고 본인이 유배한 그 유배지에 대한 주변 환경에 대한 감탄. 여기서 희한이 감탄이라고 하면 마저 틀릴까? 틀려요. 그만큼 낯선 데여서 너무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도 군대에 갔을 때 강원도 진짜 산골에 갔거든요. 북한 접경에 거기 GOP로 갔는데 선생님이 9월에 갔거든요. 9월에. 군대 9월에 갔어요. 근데 훈련을 받고 10월이 되니까 영하야. 10월인데 영하 날씨라고요. 산속에 훈련 받으러 가면 이게 중간중간 해가 들지 않은 계열물이 얼어있어요. 10월에 얼음 얼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와, 얼음 얼어서 희한하다. 와가 아니지겠죠. 내 마음은. 여태꾼 여기서 2년을 어떻게 살지? 이 생각밖에 안 들죠. 그럼 뭐 한 거야? 낯설다. 군생활 힘들어.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희한하다가 와 좋은 게 아니라 나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뭐에 또 힘들다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조석밥도 끊고 못 익힐째 끊고 방이 덥기 끊고 생각할까 끊고 생각 못해라는 역시 설의 법이에요. 조석밥, 아침밥과 저녁밥.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분들 대부분 아파트 살지 않아? 그래서 이제 난방할 때 추워 보일러 올려야지 라고 하잖아. 그 보일러 올리는 에너지와 여러분들 밥 해먹거나 그 라면 끓여 먹을 때 쓰는 에너지가 비교가 되냐고요. 비교한 거예요. 밥 끓일 불도 없는데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땔감이라도 있겠냐고. 없다고. 그러니까 뿌앵 이거라고. 이런 내용이에요. 괜찮아?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설날 끊고 큰 명절에 끊고 솥국에 끊고 떡을 쑤어 끊고. 자, 설날 그래도 아무리 명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배지라 할지라도 먹긴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솥국이란 건 뭐야? 거기에 해석 나와 있나? 여러분들 기름기가 없는 고기 기름기가 없는 국이에요. 명절날 뭐 고기는 많이 못 먹어도 고기에 기름이라도 좀 둥둥 떠 있어야 명절이구나 이런 거잖아.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라면을 끓여도 거기에 기름 뜬다. 뭔가 약간 고기 기름 같은 고기 기름 흉내내는 거라도 있죠. 그러니까 물만 끓인 거예요. 물만 간이 되는 물만 끓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설날 큰 명절에 솥국 고기도 없는 국물에 떡을 쑤어서 갯물에 끊고 절인 배추 끊고 반찬으로 끊고 올랐으니 끊고. 무슨 뜻이야? 갯물 그냥 냇물 갯물에 절인 배추 반찬으로 올랐으니 어때요? 어와 감탄사가 있으니 영탄법 어와 끊고 이 몰골은 끊고 태어나 끊고 처음 보내 끊고. 근데 여기서 뭔가 목소리가 투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봐라. 중략 전까지를 한번 봐봐. 제가 이거 내 얼굴 고왔던지 질투하는 건 문 여자로다. 마치 여기선 여성이 억울함을 다른 여자들한테 모함과 시기 질투를 받아서 모함을 입고 쫓겨난 여인의 목소리이지만 추운 겨울 깊어지고 육지는 못 통하는 여기서는 여자 목소리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속삼인곡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투톤의 목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정철의 삼인곡은요 시종일관 여인의 목소리거든요. 근데 이진유의 속삼인곡은요 나 억울하다, 나 질투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유배왔다라고 할 때는 여자의 목소리인데 나 너무 구체적으로 유배지에서 삶이 괴롭다라고 할 때는요 남성적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예상 문제를 할 때 남성적 목소리보다 여성적 목소리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5개를 묶어서 어조가 다른 걸 하나 골라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중에 5개 중에 여성의 목소리를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 아니면 좀 다른 것으로서 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투톤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와 감탄사가 사용됐으니까 영탄법이 되겠고요. 어와 이 몰골은 태어나 처음 본다. 자기가 이렇게 고생한 모습 처음 본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춘풍 끊고 도리화야 끊고 못 본다고 끊고 상관하랴 끊고. 역시 얘도 상관하겠느냐라는 서리적 표현, 서리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춘풍 도리화. 여기서 얘기하는 춘풍 도리화 이게 무슨 뜻이야? 응? 그렇지. 춘풍이라는 것은 봄바람이고요. 봄에 피는 도화는 복숭아꽃, 이는 배니까요. 백꽃. 춘풍 도리화야 못 본다고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위에 쭉 열거했던 이런 괴로움들 있지. 괴로움들 내가 너무 고생스럽고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춘풍 도리화에 못 본다고 상관하랴. 무슨 뜻이야? 내가 태어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처음 겪는데 이거 못 본 게 뭐 대단하냐. 난 지금 새로운 고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춘풍 도리화를 못 보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도 아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넘겨도 돼요? 넘겨볼게요. 자, 뿅. 이게 연결 안 했구나. 자, 뿅. 지우고 다 지울게. 또 이제 새롭게 세팅해서 가을이 다하도록 국화를 못 보거든. 가을이 다 되었는데도 국화를 못 보고 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가을이 끊고 다하도록 끊고 국화를 끊고 못 보거든 끊고 조금 더 해야죠. 낙모가절에 끊고 잠깐만 이게 더 편하겠다. 낙모 끊고 가절에 끊고 쫓겨난 신하를 끊고 누가 우시며 끊고 하나 더 굴원이 끊고 여기온들 끊고 무엇으로 끊고 저녁에 먹을 것 끊고 계속 먹는 얘기하는 거예요. 삼시세끼 같은 데 봐도 얼마나 먹을 게 힘들어. 외지에서 타지에서 고생할 때 TV 예능 프로그램만 봐도. 근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한 300~400년 전에 죄를 지어서 먼 섬으로 쫓겨난 양반이 할 줄 아는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낙모가절은 무슨 뜻이야? 낙모 그러니까 가을에 이 가가 아름다울 가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절은 아름다운 계절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울 가자의 계절절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낙모가절은 뭐야? 가을에 국화꽃을 중심으로 해서 가을의 풍경을 즐겼던 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낙모가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게 동동에도 나올걸요. 이게 가을의 풍경을 즐기는 중양절이라고 하는 구구절이에요. 구구절. 이때 이거를 즐겼었는데 이 낙모가절에 쫓겨난 신하를 누가 우시며 누가 우냐. 그 다음에 굴원 하면 누구야? 굴원하면 충성스러운 신하거든요. 중국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옛 고사를 활용한 거죠. 인용한 거죠. 굴원은요. 특히 굴원은 어떤 인물이냐면 굴원은요. 국화를 소재로 풍류를 잘 즐겼던 인물임과 동시에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굴원을 끄집어냈다라는 것은요. 이 유배지는 국화마저 볼 수 없는 곳이어서 그 국화와 관련한 풍류 그러니까 굴원이 여기 온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저녁에 먹을 거라는 말은 일단 자기랑 굴원을 지조와 절개가 있는 신하로서 일단 동일시하는 거 하나. 다음에 굴원이라는 사람은 과거 중국에서 국화를 소재로 풍류를 잘 즐겼던 인물인데 이곳 추자도라는 곳은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굴원이 쓴 시를 보면 가을에 국화꽃이 떨어지면 꽃을 주워 먹기도 했었어요. 너희들 꽃 먹는 거 잘 모르죠? 꽃이 음식에 지금은 꽃은 관상용이지만 옛날에는 꽃을 먹었다고요. 진달래꽃도 먹고 배고프면 꽃도 먹고. 그런데 굴원이 여기 온다 하더라도 내가 유배해 온 이 추자도라는 것은요. 국화도 피지 않기 때문에 굴원이 여기 온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저녁에 먹을 거라고 먹을 게 없다라는 서리법이에요. 국화꽃조차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과 굴원을 동일시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 두셔야 됨과 동시에 이곳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년 초가 희한하다라고 한 것처럼 여기에는 내가 살던 육지와 매우 동떨어진 곳이어서 어떻다라는 거야. 너무 적응하기가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류를 즐길 수도 없고 굴원이 여기 온들 굴원이 뭐 여기 올 리도 없겠지만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죽은 굴원까지 소환해서 굴원이 여기 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풍류를 즐길 수도 없고
풍류는커녕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도 힘들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름 석 달 끊고 다 지내고 끊고 괴로움 끊고 실컷 겪으니 끊고 가을 나와 여름 나와 그쵸? 자 여름 석 달 대략 음력 기준으로 한다면 5, 6, 7월이에요. 음력 5, 6, 7월. 음력 8월이면 추석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더운 음력 5, 6, 7월을 다 이곳에서 보내고 괴로움도 실컷 겪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름 석 달 다 지내고 괴로움 실컷 겪으니는요. 유배지의 여름에 겪은 고통 얼마나 더웠겠어. 어떻게 이걸 구체화합니다. 찌는 더위도 끊고 그지없고 끊고 습한 기운도 끊고 더욱 심하다. 자, 요거 칠판 보면 이 괴로움을 실컷 겪은 것이 그 다음 행에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구체화된 방법은요. 찌는 더위와 습한 기운이라는 촉각적 심상, 습한 기운 얘도 촉각적 심상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름에 어때? 파리 때와 끊고 모기 때는 끊고 100가지로 끊고 소화 제치고 끊고 얼마나 파리와 모기로 힘들었을까라는 거죠. 그 다음에 뱀과 전갈 끊고 지네는 끊고 내 사방 벽에 끊고 마구 기어다니니 끊고 파리 때와 모기 때가 자꾸 피부를 뚫는 거니까 얘 또한 소화 제치는 것도 역시 촉각이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보면 요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실 것 같거든요. 여름 석 달 다 지내고 괴로움 실컷 겪으니라는 유배지에서 겪은 여름의 고통을 얘기하잖아. 그치? 어떻게 뭐가 힘들었는데 라고 얘기한 게 구체화한 게 밑에 하나 둘 세 개예요. 더위 대단하죠. 습하죠. 파리 때와 모기 때가 쏘죠. 또 뱀, 전갈, 지네가 막 기어다니죠. 이런 것들은 모두 뭐야? 고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요. 제시한 방법은 주로 촉각적 심상과 그 다음에 열거법 이런 것들을 동원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고요. 어떤 일도 끊고 흥겨운 모양 없고 백악만 끊고 구비하다 끊고 구비가 뭐야? 얘들아 우리 뭐 할 때 구비 서류 갖춰야 할 것들 챙겨야 할 것들이죠. 그러니까 온갖 어떤 일도 즐거운 게 없고 백악 100가지 나쁜 것만 잔뜩 갖추었구나. 최악의 상황이로구나.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요. 밤중에 끊고 잠이 없어 끊고 입을 두르고 끊고 일어나 앉아 끊고 밤중에 잠이 없는 거야. 괴로우니까 이불을 이렇게 두르고 일어나 앉아서 자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나는 누구고 또 여긴 어딘가 하면서 신세를 끊고 한탄하고 끊고 평생을 끊고 생각하니 끊고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고 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평생을 생각하니까 외로운 끊고 인의 몸이 끊고 자손도 끊고 없는 게요 끊고 자기 자손도 없대요. 자손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이 없는 불행한 처지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습한 바다에서 끊고 병이 든들 끊고 구호알이 끊고 누가 있겠느냐 끊고 자식 새끼가 없으니 내가 여기서 죽어간다 하더라도 누가 여기까지 와서 나를 이렇게 간호해 줄 수가 있겠느냐. 자 반개에 있는 끊고 내 집 끊고 비어있는 들 끊고 누가 지킬 곳 끊고 역시 서리법이죠.
반개라는 곳은요. 이게 서울에 있는 어디라고 할까? 이게 서대문 쪽일 겁니다. 이게 서대문 쪽.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내 집. 그러니까 얘는 미혼이야. 그리고 자식도 없어. 그래서 내가 유배에 오니 집이 비어 있어. 내가 여기 이렇게 취자도에 유배에 와 있으니 비어 있는 내 집 누가 지키겠냐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내가 뭘 잘못했다,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것을 어필하진 않았어요. 자기는 억울하다.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놈들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유배지에서 겪는 고통을 나름대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라든가 열거법 등으로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유배지에서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래 내가 뭐 했고 나의 이념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모기, 뱀, 전갈, 더위, 습함, 추위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고깃국도 못 끓이고 그냥 갯물에다 그냥 배추 씻어서 얹고 그냥 그걸로 차려지는 뭐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노래하는 것으로 일단 1차 정리를 할게요. 알겠지?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에 적어 있니? A 정도 읽었니? 한번 볼까? 아 이거 연결 어떠는 거야 이거? 자, 면왕정가는 뭐라고? 다시. 면왕정가는 그냥 할 게 딱 많아, 딱 시간이 딱 그래서 안 한 거. 면왕정 그리고 뭐 면왕정 풀까 그럼? 그러니까 의도가 풀자는 거야, 이거 말자는 거야? 반전인데?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뭘 할 수 있어? 도균이가 하지 말자 그러면 더 해야지. 1번 할 수 있어? 오케이. 봐봐. 1번 풀어보자.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이 딱 거기서 끝났나? 자, 괜히 대답 빨리 하려고 도균이. 자, 1번 보세요. 1번.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끊고요. 의인법이 있었냐? 우리가 한 것 중에? 없었죠. 그래서 땡. 2번.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끊고. 의문의 형식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법을 사용했다는 거야? 그렇지. 서리법을 활용했다는 거죠. 참담한 생활상. 어떤 생활상이야? 유배지에서의 삶을 부각하고 있다. 이거 괜찮지 않니? 그 다음에 장소의 이동은 딱히 안 나왔고요. 유사한 상황, 나열, 그리고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체념을 얘기하는 건데 아직 그런 건 없었고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 정도만 풀면 뭐 우리 힙스터 눈치 보냐고 뭐 문제를 더 못 보겠어.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하사받은 1000권의 책 고각에 묵혀 있으니 이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알겠죠? 자, 좋습니다.